입니다. 평양에 갈 우리 예술단 명단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가왕 조용필부터 아이돌 레드벨벳까지 장르별로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로 꾸려졌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설혜 기자, 일단 확정된 가수들이 모두 9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남북은 실무 접촉을 갖고 평양에 갈 가수들을 확정했습니다. 조용필, 이선희, 레드벨벳, 윤두현 밴드 등 총 9팀이 일단 선정이 됐는데요.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두현 씨는 평양에서 공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아티스트들이라면 정말 환상적인 쇼를 꾸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술단 음악감독을 맡은 윤상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가수 한두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혀서 공연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북한에서의 굉장한 호응이 기대가 되는데 첫 공연은 언젠가요? 네, 우리 예술단은 오늘 31일부터 나흘간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첫 공연은 4월 1일로 확정이 됐고요. 2, 3일 중에 두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삼지연 악단이 내려와서 두 차례 공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기준에 맞춘 거죠. 첫 공연은 온전히 우리 예술단으로 선보이지만 두 번째 공연은 남북 합동 공연으로 구상 중입니다. 공연장은 유경 정주영 체육관과 동평양 대극장인데 이곳은 북측이 강력하게 추천한 장소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예술단 공연이 끝나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건데요. 청와대는 1차 회의 때 분과별로 정했던 역할과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 사전 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담장뿐 아니라 프레스센터 설치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남북 북미 관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점잖게 처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북한 핵 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재선을 축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재선을 축하하면서 대화 중에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화를 계속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측도 두 정상이 한반도 주변 긴장이 일정 정도 완화된 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 예우를 갖춘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면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을 공식 명칭으로 지칭한 거고요. 국무부도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미 사실을 발표하면서 DPRK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 발표나 성명에서 북한을 대부분 노스코리아라고 표현해왔지만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노스코리아라고 불리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올 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외교관에게 지급된 면세카드에 노스코리아라고 적힌 데 대해 아주 무례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개회식에서도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북한이라고 언급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왜 공식 호칭을 쓰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우리 예술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물면서 2차례 공연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합동 무대의 감동이 또 한 번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탈북무용수 최신아 씨, 유승진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특히 이 공연 계획에 대해서 4시간 만에 정말로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현송월 단장과 윤상 우리 측 음악 감독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양측 수석 대표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가인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그래도 첫날이니만큼 제가 수석 대표의 입장에서 수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4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그 기간 그리고 어디서 할지 장소까지 다 속전속결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취재를 제가 통일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네, 10시에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1시 46분에 끝났거든요. 예. 대부분 기자들이 한 4, 5시쯤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끝난 겁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먼저 보면요. 이 3박 4일 일정으로 나흘 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0여 명으로 예술단이 구성이 됐는데 네. 이 160여 명 규모는 기존의 삼지연 관현악단은 140명 규모로 내려왔습니다. 더 크네요, 우리가. 예. 약 20여 명 정도 더 구성이 된 건데 여기에는 기자단 그리고 스텝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이번에도 이 삼지연 관현악단에 준해서 2차례 공연을 갖게 됩니다. 삼지연 관현악단도 내려왔을 때 서울과 강릉에서 2차례 그렇죠. 공연을 열었었죠. 예. 이에 따라서 준해서 맞춰서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우리의 공연단은 어떤 레파토리로 음악을 연주할지, 노래를 부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삼지연 악단이 내려와서 우리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레파토리를 좀 몇 개 정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맑은 날 돌아온단다 생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저 노래들, 레파토리들이 북한에서 정말 다 유명한 곡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명한 곡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미로. 사랑이 미로요. 음. 사랑의 미로는 김정일이 아마 좋아했던 곡으로 네, 알려져 있나요? 김정일이 좋아했고 또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가 알고 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미로 같은 거는 원래는 이렇게 최진희 씨가 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네. 그때 한 번 불러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암기를 못해요. 아, 근데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 카세트가 있었어요. 예, 카세트 테이프, 네. 네, 거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비밀리에 많이 돌았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한 번 국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이 아마 이 노래를 제일 최고로 좋아했어요. 아, 예. 네. 이번에 최진희 씨가 다시 한번 정말 3번째로 이제 또 북한에 가는데 네. 이번에도 좀 사랑의 미로를 부를지 기대가 됩니다. 그 가수들 몇몇 보면 조영필 씨도 있고요. 네. 이선희 씨도 있고 최진희 그리고 윤도현 이렇게 있고요. 또 젊은 가수들도 꽤 많아요. 보면 서현, 뭐 아이돌 그룹 중에 유명하죠. 레드벨벳 그리고 백지영, 정인, 알리 네. 이렇게 발표됐을 때 내가 예상했던 가수들이 다 있네라고 생각하셨어요?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좀 반반이에요. 아, 그래요? 반반. 네네, 반반. 네. 아마 북한에 가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서현 씨 같은 거는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을 오면서 같이 합동 공연을 할 때 그렇죠. 마지막에 깜짝 쇼처럼 나와서 네. 했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가니까 조금 마음속으로 많이 기뻤어요. 예. 우리가 이게 문화로 통일되는 느낌? 먼저 너무나도 갑자기 온 통일인 것 같아서 네. 마음도 많이 설레있고 너무 좋고 특히 그 알리나 이렇게 레드벨벳 이런 분들을 또 가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지간에 저로서는 좀 기뻤어요. 예. 그런 이런 걸그룹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분들이 가니까 예. 젊은 세대도 가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예. 하는
아까 뭐 최진희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진희 씨 네. 공연을 2012년에 탈북하셨으니까 네네. 과거에 최진희 씨가 북한에서 공연을 할 때 혹시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아, 직접은 못 봤고요. 못 보셨어요. 그 평양 시민들만 보거든요. 예. 직접 본 거는 평양 시민들만 보고, 그리고 중앙 TV로는 보낼 때는 녹화가 아니고요. 예. 장면 편집해서.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걸 보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도 들었고, 이선희 씨의 제이도 들었고, 윤도현 씨 밴드 하시는 분도 들었고, 조영필 씨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효리라는 예, 이효리 여기 씨. 와서 봤어요. 그 네.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바지가 좀 핑클. 넓게, 네. 핑클 바지가 넓게 있고 이렇게 러닝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했기 네, 때문에 민소매 옷이요. 예, 네.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그러니까 예. 무대 의상이라기보다도 TV로 보셨군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TV도 그랬군요. 예.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최진희 씨하고 이번 공연에 가시면 어떻게 또 감정이 들 것 같냐라고 한번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사는 모습도 좀 바뀌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네. 사람들도 다 한민족이고 하니까 북한 가수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들이잖아요. 가사도 이제 체제나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좀 허스키하고 굵고 그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목소리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북한 가수들은 아무래도 꾀꼬리처럼 부르는데 네. 자신은 약간 허스키한 매력이 있어서 허스키한 보이스의 매력이 있어서 이런 게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북한은 꾀꼬리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자체가 좀 청아하면서도 맑고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 최진희 씨 이렇게 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담은 그 마음을 다 네, 담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거리를 네.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최진희 씨가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북한 아, 그거는- 교과서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사실이 증명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딸도 한 2014년 이후에 탈북을 하셨는데 네. 저희 딸이 제가 어느 아침 물어보니까 엄마 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고 북한에 사랑이라 할 때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칭송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만 들어가지 예. 자기가 올 때도 현재까지는 그런 교과서는 없다고. 혹시 최진희 씨 네. 노래를 네. 이 북한 노래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거는 사랑의 미로는 최진희 씨 남한 노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교과서에 등재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윤도현 씨가 이번에 밴드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노래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부를 노래. 벌써 이미 하나 공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윤도현 씨가 이제 가기로 발표가 된 직후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1178이라는 곡을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네. 뜻입니까? 111. 네, 1178은요. 이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를 잰 그게 1178km라고 하는데 아, 네. 요 그렇군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또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 하나된 땅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한민족으로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그리고 같이 춤을 췄던 민족이니만큼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심정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한반도에 삽입된 1178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약간은 생소한 노래긴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 이제 잠시 들었잖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갈라진 민족이잖아요. 네. 네. 이 노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마음속으로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들은 가사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많이 민감합니다. 아. 북한 주민들은 곡 자체보다도 가사에 많이 민감합니다. 아, 우리는 막 굉장히 음이 빠르고 해서 사실 랩 같은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톤이 좀 천천히 되면서 사람들한테 가사가 이렇게 잘 들리는 네. 그런 음악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더 호응이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은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로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듣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여기는 뭐 랩 같은 거나 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가사가 몰라도 그냥 흥으로 그렇죠, 느끼면서 그렇죠.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다도 그걸 떠나서 가사의 의미를 엄청 중요시하고 특히 남북한의 예술이기 때문에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술단 이렇게 올라가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서 공연을 할지, 어디에서 묵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현성월 단장이 내려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은 어떤 대접을 해줄지 관심인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먼저 숙소로 제공을 하겠다고 밝힌 게 고려 호텔입니다. 많이 들어본 곳이네요. 네, 고려 호텔은 많이들 들여보셨을 텐데 이 양각도 호텔에 이어서 이 평양 시내에서 최고급 호텔 중에 하나로 칭해집니다. 그 객실만 500여 개에 다르고요. 예. 그리고 가장 높은 층 44층 그리고 45층에는 아. 이 전망대 레스토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높네요. 44층이면 높네요. 네. 예. 네, 평양 시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굉장한 초고급 호텔을 네. 줬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귀빈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에 공연장도 결정이 됐거든요. 예. 이 공연장에서도 차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어서 이제 예. 우리 예술단이 오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화면에 보면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12,000석 규모고요. 예. 동평양 대극장이 1,500석. 좀 이제 규모가 좀 작은데 두 네. 군데 혹시 다 가서 혹시 공연해 보셨습니까? 아, 공연은 못 해봤고요. 아, 그래요? 네, 동평양 대극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외 예술인들이 4월에 범축전을 매해마다 합니다. 북한에서는. 4월에 범축전이라면 김일성 생일이 그렇죠. 태양절일 때 그때 가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아. 거기에서 범축제 공연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동평양 대극장은 그 89년도 13참에서 짓게 됐어요. 89년에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89년도 세계 청년학생 축제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거기서 공연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동평양 대극장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용 국장이나 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는 그 만수대 예술단 분들이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삼중관현악단 분들도 공연을 네. 하고 최근에는 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평양 대극장은 북한 대극장 중에서 제일 지금 현대화로 돼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네. 리모델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멋있게 예.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리모델링까지 하고 예, 있는 예. 거군요. 네, 네. 아. 그러면 정주영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정주영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기본 그 체육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의 러도몬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네. 기본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음악 공연을 하는 곳은 아니고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네, 곳이군요. 예. 거기는 다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때 윤도현 밴드나 이렇게 왔을 때 네. 공연을 했잖아요. 거기서, 예. 예, 기본적으로 정주영 체육관은 그 참가 만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어요. 예, 저기 이선희 씨와 조용필 씨가 저 큰 정정 체육관에서 했다고 하고요. 윤도현 밴드는 동평양극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이번 특히 가장 또 주목되는 것이 아무래도 남북 합동 공연이 이뤄질까, 그리고 또 이뤄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건데요. 바로 그 북한이 방문했을 때 바로 서현 씨가 합동 무대를 꾸렸었죠. 그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도 정말 깜짝 공연이었어가지고 굉장히 감동이 더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번 평양 공연을 하게 되면 김정은 또 이설주가 참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참석 여부 혹시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이번에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내려왔을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말지도 공연에 궁금했죠. 임박해서 예. 굉장히 공개가 됐었거든요. 2차 공연 때 갔었죠. 네, 2차 공연 때 갔었는데 그 일정이 깜깜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예. 심지어 김여정조차도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볼지 말지도 결정이 아. 안 됐었는데 계속해서 신년사 이후에 김정은이 파격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을 임박해서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공연을 참석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습니다. 예, 아까 화면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그 김여정과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뭔가 꼭 오면 우리도 대접을 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 같아서 네. 김정은의 참석 여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공연을 보고 박수 치는 모습도 혹시 조선중앙TV나 우리 TV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예상 혹시 어떻게 하세요? 아, 예전에는 그 남한 방문단이 왔을 때는 예술단 방문단이 왔을 때는 김정일이가 단 한 번도 참석해 그랬다면서요? 못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은 조금 김정은이가 젊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남북한의 지금 이 문제가 시급히 빨리 저속한 속도로 좀 내면서 가고 있는데 아마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참석 여부가 100%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참석 가능할 것이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모처럼 이어지고 있는 남북 평화 무드가 잘 좀 조성이 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니다. 평양에 갈 우리 예술단 명단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가왕 조용필부터 아이돌 레드벨벳까지 장르별로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로 꾸려졌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사라 기자, 일단 확정된 가수들이 모두 9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남북은 실무 접촉을 갖고 평양에 갈 가수들을 확정했습니다. 조용필, 이선희, 레드벨벳, 윤두현 밴드 등 총 9팀이 일단 선정이 됐는데요.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씨는 평양에서 공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아티스트들이라면 정말 환상적인 쇼를 꾸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술단 음악 감독을 맡은 윤상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가수 한두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혀서 공연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북한에서의 굉장한 호응이 기대가 되는데 첫 공연은 언젠가요? 네, 우리 예술단은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첫 공연은 4월 1일로 확정이 됐고요. 2, 3일 중에 두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삼지연 악단이 내려와서 두 차례 공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기준에 맞춘 거죠. 첫 공연은 온전히 우리 예술단으로 선보이지만 두 번째 공연은 남북 합동 공연으로 구상 중입니다. 공연장은 유경 정주영 체육관과 동평양 대극장인데 이곳은 북측이 강력하게 추천한 장소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예술단 공연이 끝나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건데요. 청와대는 1차 회의 때 분과별로 정했던 역할과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 사전 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담장뿐 아니라 프레스센터 설치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남북 북미 관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점잖게 처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북한 핵 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재선을 축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재선을 축하하면서 대화 중에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화를 계속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측도 두 정상이 한반도 주변 긴장이 일정 정도 완화된 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 예우를 갖춘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면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을 공식 명칭으로 지칭한 거고요. 국무부도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미 사실을 발표하면서 DPRK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 발표나 성명에서 북한을 대부분 노스코리아라고 표현해왔지만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노스코리아라고 불리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올 초 UN 주재 북한 대표부는 외교관에게 지급된 면세카드에 노스코리아라고 적힌 데 대해 아주 무례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개회식에서도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북한이라고 언급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왜 공식 호칭을 쓰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남북관계 또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우리 예술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물면서
두 차례 공연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합동무대의 감동이 또 한 번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탈북무용수 최신아 씨, 유승진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특히 이 공연 계획에 대해서 4시간 만에 정말로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현송월 단장과 윤상 우리 측 음악 감독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양측 수석 대표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가인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그래도 첫날이니만큼 제가 수석 대표의 입장에서 수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4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그 기간 그리고 어디서 할지 장소까지 다 속전속결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취재를 제가 통일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네. 10시에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1시 46분에 끝났거든요. 예. 대부분 기자들이 한 4, 5시쯤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끝난 겁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먼저 보면요. 이 3박 4일 일정으로 나흘 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0여 명으로 예술단이 구성이 됐는데 네. 이 160여 명 규모는 기존의 삼지연 관현악단은 140명 규모로 내려왔습니다. 더 크네요, 우리가. 예. 약 20여 명 정도 더 구성이 된 건데 여기에는 기자단 그리고 스텝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이번에도 이 삼지연 관현악단에 준해서 2차례 공연을 갖게 됩니다. 삼지연 관현악단도 내려왔을 때 서울과 강릉에서 2차례 그렇죠. 공연을 열었었죠. 예. 이에 따라서 준해서 맞춰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우리의 공연단은 어떤 레퍼토리로 음악을 연주할지, 노래를 부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삼지연 악단이 내려와서 우리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레퍼토리를 좀 몇 개 정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저 노래들, 레퍼토리들이 북한에서 정말 다 유명한 곡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명한 곡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요. 네, 사랑의 미로는 김정일이 아마 좋아했던 곡으로 네, 알려져 있나요? 김정일이 좋아했고 또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가 알고 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미로 같은 거는 원래는 이렇게 최진희 씨가 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네. 그때 한 번 불러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암기를 못해요. 아, 근데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 카세트가 있었어요. 예, 카세트 테이프, 네. 네, 거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비밀리에 많이 돌았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한 번 국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이 아마 이 노래를 제일 최고로 좋아했어요. 아, 예. 네. 이번에 최진희 씨가 다시 한번 정말 3번째로 이제 또 북한에 가는데 네. 이번에도 좀 사랑의 미로를 부를지 기대가 됩니다. 그 가수들 몇몇 보면 조용필 씨도 있고요. 네. 이선희 씨도 있고 최진희 그리고 윤도현 이렇게 있고요. 또 젊은 가수들도 꽤 많아요. 보면 서현, 뭐 아이돌 그룹 중에 유명하죠. 레드벨벳 그리고 백지영, 정인, 알리 네. 이렇게 발표됐을 때 내가 예상했던 가수들이 다 있네라고 생각하셨어요?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좀 반반이에요. 아, 그래요? 반반. 네네, 반반. 네. 아마 북한에 가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서현 씨 같은 거는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을 오면서 같이 합동 공연을 할 때 그렇죠. 마지막에 깜짝 쇼처럼 나와서 네. 했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가니까 조금 마음속으로 많이 기뻤어요. 예. 우리가 이게 문화로 통일되는 느낌? 먼저 너무나도 갑자기 통일인 것 같아서 네. 마음도 많이 설레있고 너무 좋고 특히 알리나 이렇게 레드벨벳 이런 분들을 또 가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지간에 저로서는 좀 기뻤어요. 예. 그런 이런 걸그룹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분들이 가니까 예. 젊은 세대도 가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예. 하는
아까 뭐 최진희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진희 씨 네. 공연을 2012년에 탈북하셨으니까 네네. 과거에 최진희 씨가 북한에서 공연을 할 때 혹시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아, 직접은 못 봤고요. 못 보셨어요. 그 평양 시민들만 보거든요. 예. 직접 본 거는 평양 시민들만 보고, 그리고 중앙 TV로는 보낼 때는 녹화가 아니고요. 예. 장면 편집해서.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걸 보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도 들었고, 이선희 씨의 제이도 들었고, 윤도현 씨 밴드 하시는 분도 들었고, 조영필 씨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효리라는 예, 이효리 여기 씨. 와서 봤어요. 그 네.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바지가 좀 핑클. 넓게, 네. 핑클 바지가 넓게 있고 이렇게 러닝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했기 네, 때문에 민소매 옷이요. 예, 네.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그러니까 예. 무대 우상이라기보다도 TV로 보셨군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TV로. 그랬군요. 예.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최진희 씨하고 이번 공연에 가시면 어떻게 또 감정이 들 것 같냐라고 한번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사는 모습도 좀 바뀌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네. 사람들도 다 한민족이고 하니까 북한 가수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들이잖아요. 가사도 이제 체제나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좀 허스키하고 굵고 그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목소리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북한 가수들은 아무래도 꾀꼬리처럼 부르는데 네. 자신은 약간 허스키한 매력이 있어서 허스키한 보이스의 매력이 있어서 이런 게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북한은 꾀꼬리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자체가 좀 청아하면서도 맑고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 최진희 씨 이렇게 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담은 그 마음을 다 네, 담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거리를 네.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최진희 씨가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북한 아, 교과서에 그거는-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사실이 증명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딸도 한 2014년 이후에 탈북을 하셨는데 네. 저희 딸이 제가 어느 아침 물어보니까 엄마 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고 북한에 사랑이라 할 때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칭송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만 들어가지 예. 자기가 올 때도 현재까지는 그런 교과서는 없다고. 혹시 최진희 씨 네. 노래를 이 네. 북한 노래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거는 사랑의 미로는 최진희 씨 남한 노래라는 걸 정확히 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교과서에 등재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윤도현 씨가 이번에 밴드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노래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부를 노래. 벌써 이미 하나 공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도현 씨가 이제 가기로 발표가 된 직후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1178이라는 곡을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네. 뜻입니까? 112. 네, 1178은요. 이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를 잰 그게 1178km라고 하는데 아, 네. 요 그렇군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또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 하나된 땅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한민족으로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그리고 같이 춤을 췄던 민족이니만큼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심정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네.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한반도에 삽입된 1178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약간은 생소한 노래긴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 이제 잠시 들었잖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갈라진 민족이잖아요. 네. 네. 이 노래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마음속으로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들은 가사에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많이 민감합니다. 아. 북한 주민들은 곡 자체보다도 가사에 많이 민감합니다. 아, 우리는 막 굉장히 음이 빠르고 해서 사실 랩 같은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톤이 좀 천천히 되면서 사람들한테 가사가 이렇게 잘 들리는 네. 그런 음악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더 호응이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은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로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듣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여기는 뭐 랩 같은 거나 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가사가 몰라도 그냥 흥으로 그렇죠, 느끼면서 그렇죠.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다도 그걸 떠나서 가사의 의미를 엄청 중요시하고 특히 남북한의 예술이기 때문에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술단 이렇게 올라가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서 공연을 할지, 어디에서 묵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현성월 단장이 내려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은 어떤 대접을 해줄지 관심인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먼저 숙소로 제공을 하겠다고 밝힌 게 고려 호텔입니다. 많이 들어본 곳이네요. 네, 고려 호텔은 많이들 들여보셨을 텐데 양각도 호텔에 이어서 이 평양 시내에서 최고급 호텔 중에 하나로 칭해집니다. 그 객실만 500여 개에 다르고요. 예. 그리고 가장 높은 층 44층 그리고 45층에는 아. 이 전망대 레스토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높네요. 44층이면 높네요. 예. 네, 평양 시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굉장한 초고급 호텔을 네. 줬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귀빈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에 공연장도 결정이 됐거든요. 예. 이 공연장에서도 차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어서 이제 예. 우리 예술단이 오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화면에 보면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12,000석 규모고요. 예. 동평양 대극장이 1,500석. 좀 이제 규모가 좀 작은데 두 네. 군데 혹시 다 가서 혹시 공연해 보셨습니까? 아, 공연은 못 해봤고요. 아, 그래요? 네, 동평양 대극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외 예술인들이 4월에 범축전을 매해마다 합니다. 북한에서는. 4월에 봄축전이라면 김일성 생일이 그렇죠. 태양절일 때 그때 가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아. 거기에서 범축제 공연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동평양 대극장은 그 89년도 13참에서 짓게 됐어요. 89년에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89년도 세계 청년학생 축제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거기서 공연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동평양 대극장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용 극장이나